2022년 10월 29일자에 시행이 됐던 방송통신 직종의 서울시 7급 디지털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디지털공학 시험 문제는 조합논리 회로 파트가 문항수가 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순차논리 회로에서는 상태도를 제시해 가지고 순차논리 회로를 설계하는 문제, 조금은 복잡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마찬가지로 상태도를 제시해 가지고 순차논리 회로를 해석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세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순차논리 회로의 플립플롭이라든지 또 레지스타 회로, 좀 어려운 카운터 회로는 설계가 되지 않았고, 또 안타깝게도 논리전자 회로가 이번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파트인데도 이번에 빠져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로 난드화하고 노화화시키는 개념, 우리 기본 게이트 가지고 많이 다뤘던 거죠. 난드화, 노화화시키는 개념, 그리고 이진수에 관련되는 진수변환, 또 보수로 바꾸는 문제들, 또 코드에 관련되는 기본사항들도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디지털 공학의 전반을 재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디지털 신호 처리하고 아날로그 신호 처리의 차이점입니다. 즉 디지털 통신하고 아날로그 통신의 차이점. 바로 이 문항은 면접 시험에도 물어볼 정도로 우리 통신의 아주 기본적인 원론적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지털 통신은 값이 두 개만 가지고 회로 설계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통신의 디지털 신호는 하이레벨하고 로레벨하고 두치회로죠. 두치회로입니다. 값이 두 개밖에 없지. 아날로그는 실제 값, 10진수 값이 다 존재하지만은 그렇다. 그래서 하이레벨을 1로 보고 로레벨을 0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을 정논리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하이레벨을 0으로 보고 로레벨을 1로 생각하는 반대 생각으로 어떤 회로 해석하는 그런 개념을 갖는 것은 이제 분원리 체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4번이 틀렸습니다. 그거 이외로 디지털 회로는 클럭 펄스가 트리거 되면서 처리가 되니까 상승 엣지나 하강 엣지에 동작한다 하는 그런 내용도 다뤘고, 그리고 디지털 통신은 중요한 장점이 두치 회로니까 값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파형을 정령을 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잡음의 강인성, 잡음이 굉장히 작다. 그게 첫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로스토크 누화라고 그러죠. 누화 간섭이라든지 누화 잡음 이런 것들이 작다 하는, 즉 SMB가 향상이 되는 좋은 특징을 갖고 있고, 단점도 있죠. 단점이 뭐냐면 대역 폭이 넓어야 된다는 안타까운 단점이 있고, 그리고 또 디지털 처리할 때는 동기가 반드시 맞아야 된다. 그런 것들이 또 안타까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신호는 PCM 신호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표본화 양자와 부호화를 거치는 과정에 표본화 시에도 플랫 레벨을 적용하다 보니까 표본화 오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양자와 오차는 대표적인 오차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오차로 인해서 어떤 손실이나 또 어떤 오율이 좀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양자와 잡음이라든지 과부하 잡음, 이런 특이한 PCM 잡음 같은 것도 실은 처리 과정에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4번만 틀린 답이에요. 나머지는 다 지문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2의 보수로 표현되는 6비트의 이진수 두 개가 있다. 그렇죠? 자, 음수를 표현할 때 2의 보수를 쓰는 방법이 있고 1의 보수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6비트로 표현했다고 했으니까 4비트, 1비트 빼버리면 실제로 크기는 뭐죠? 실제 크기를 표현하는 것은 5비트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5비트 가지면은 2의 5승 32개 아닙니까? 32개입니다.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하니까 가장 큰 값이 플러스 31,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3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1의 보수입니다. 근데 2의 보수는 0이라는 걸 표현할 때 플러스 0, 마이너스 0 두 개를 두지 않기 때문에 음수 하나를 더 넓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2의 보수는. 그게 하나의 장점이 되겠지. 그러니까 플러스 31이 제일 큰 플러스 값이면 음수는 하나 더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6비트로 부호를 갖고 있는 6비트의 두 수를 줬다. 그럼 두 수를 가산해가지고 가산 합의 연산을 해가지고 요 사이 값 이상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범람 넘친다 이 말이죠.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